머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자,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 1탄을 올려드린 데 이어서 2022년도 투자 유망 종목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작년도에 제시해주셨던 종목들 AS를 받아봤고요. 맞아요. 이제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해줄 종목들 찾아볼게요. 이번에도 11개를 하겠습니다. 11개. 오, 10개 플러스 하나를 할 텐데 네. 하나는 이제 뭐 지수랑 상관된 거니까 없겠고요. 여튼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4개 정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2개는 좀 많이 떨어질 거고 네. 4개 정도는 그 비슷한 정도 지수 대비 그게 이제 저의 성향이고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 올라간다는 생각은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 그냥 자꾸 조금 한 달이 있더라도 올라간 걸 냄새를 팔고 떨어진 걸 더 사고 이러면 안 되고요. 네네. 꾸준히 갖고 가시는 거로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하려고 그러면 올라가는 걸 더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분명히 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그러면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잘리지 않으면요. 네. 계속 할 텐데 왜 그런 말씀? 잔이에요. 저희 버리지 마세요. 영사님 저희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버리지 않죠. 잘리면 잘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너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제 모든 주식을 얘기할 때 기본이 되고 네. 이게 벗어나면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식을 3년 이상 해갖고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맞지 않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초보 투자가 분들한테 맞고 주린이 분들 저는 3년 안 되면 주린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로 마음에 열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보 투자가 분에게도 익숙한 기업이 절대 원칙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어떤 주식도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네,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절대 오래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주가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떨어지면 그래서 그게 뭐였어 이게 나오죠. 맞아요. 기억이 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학년 교수 아니면 뭐 연블리가 말했다. 그게 뭔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연블리가 말했건 누가 말했건 간에 자기가 아는 기업이에요. 네네. 두 번째는 저형도 있는 걸 더 좋아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거로 가셔야 돼요. 시가총액 큰 거. 자잘한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잘한 거는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의 위스퍼 스타일이라고 해요. 위스퍼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만 알고 있어. 새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네. 3년, 5년 있다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그냥 큰 거가 안전하다라는 거죠. 큰 거.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가총액 한 500등 정도. 그게 S&P 500. 500. 그리고 나스닥 100 해봤자 겹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510개 정도가 여러분들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 웬만한 기업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것들은 다 삼성전자 저 밑에 보이죠. 엄청 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셔야지 안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보면 다들 IT만 좋을 수 있잖아요. 네네. 다 좋고 뭐 자동차면 전기차 분산할 수 있잖아요. 네. 전기차 내에서. 네,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요즘 뭐 중국에 니오도 있고 뭐 난리 나잖아요. 네. 거기다가 차지 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 배터리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분산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상황이 달리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1개 섹터가 있다고 합니다. 11개 섹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어주다, 아니면 무슨 성장주다, 아니면 가치주다, 모멘텀이다, 아니면 퀄리티다. 이런 건 좀 다양하게 좀 섞어 놓아야지 안전하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분산 투자. 이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10개나 15개 할 때 보면 대충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대충 안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해놔야지 지수가 전혀 딴판으로 갈 때 딴 데로 가면 매롱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수랑 좀 방향성을 같이 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매번 내가 HTS는 안 보고 MTS는 안 보더라도 매번 들려요. 요즘은 또 뉴스가 나스닥 떨어진 것도 막 뉴스에 나오거든요. 아, 그쵸. S&P 올라간 건 나오거든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S&P 500 올해도 무슨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무슨 5번째 사상 최고가 그런데 네. 나는 S&P 500이랑 딴판이랑 놀면 그 스트레스는 안 당해본 사람은 맞아요. 분위기가 좀 같이 올려가야 돼요. 분산을 할수록 네. 지수랑 같이 네, 갈 그런 확률이 것들이 높다. 되게 네. 네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해야죠.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맞아요. 가능한데. 그래서 내가 이걸 보는데 내가 지금 여윳돈이야. 네. 그래서 한 3개월 있다 할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할 때 여윳돈은 한 1, 2년 동안 안 써도 되는 거. 네네. 그래서 대부분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 아니 올 초만 하더라도 제가 또 조카한테 들은 게 있어요. 이모부 제가 그 돈이 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는데 뭐 한 3천만 5천만 원 살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언제 쓸 거냐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가을이나 내년쯤에 집을 살까 뭐 전세를 올려도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제가 그랬고 그냥 은행에 가라 했어요. 네, 그거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니면 6개월 자기가 자동차를 바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 돈은. 지금 말씀하신 그 조카분이요? 네. 조카분 네. 사실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약간만 틀어보잖아요. 네. 이게 이모부 저 6개월 안에 승부 볼 만한 종목 뭐 있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거죠. 네, 근데 그거죠. 그렇게 6개월 안에 승부 보려고 그러면 그냥 복권 사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죠. 완전 크게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복권도 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리스크랑 리턴만 정확히 알면 되거든요. 네네. 이거 리스크는 그냥 10,000원이면 10,000원 날리는 거잖아요. 네네. 다만 되면 10억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5천만 원이라도 돈을 엄청 많은 사람한테 5천만 원은 티핑 머니에 한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포카나 이런 거 치면 네네. 학교 간다는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네, 학교 그냥 가는 거였죠. 그냥 기본 돈 내는 거.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일 수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5천만 원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50억 정도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말고 이럴 수 네네. 있지만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1년 정도 꼭 써야 되는 돈은 절대로 이런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주식은 맞지도 않는다. 이래서 P&G 같은 거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잘못하면 이자 비용도 안 나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큰 틀에서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선정 기준을 일단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정 기준을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 기업별로 네.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는 다분히 이제 재무적으로 투자론에서 가리키는 그런 기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가장 쉬운 거는 뭐 주당 이익 볼 수 있고 네. 매출액도 볼 수 있고 실적도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 네다섯 가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식을 얘기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진 않지만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낫겠죠. 가장 큰 거는 이제 늘 강조드리면 배당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죠. 네. 이게 이 5가지가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당도 꾸준히 주면 좀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점수 항목이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는 재무적인 안정성입니다. 이게 보면 ROE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또 전체 대비 이래서 부채 비율 아니면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특히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네. 적자 회사인데다가 계속 채권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업 독점력이 있으면 진짜 좋죠. 이게 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요즘도 뭐 예전에 보면 뭐 독자적인 OS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결국은 거의 90% 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는 거고 네네. 아니면 이제 iOS를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딱 그런 거에 독점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독점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모트이잖아요. 모트. 네네. 해자. 모트랑 해자. 해자라는 것을 저는 왜 해자란 말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그 모트예요. 모트. 네. 모트가 성이 있고 주위에 그 호수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네. 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 중세 시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다 있고 성을 덧벌로 하려면 계단 같은 거 그 사다리 엄청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네네네.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 한데 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트인데 이제 사업에 어떤 독점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익이 증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익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현금을 그래서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허. 돈은 잘 벌지만 매출이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비용을 많이 나오면 현금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 도산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흑자 나오지만 부도날 수 있어요. 네. 금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그러네. 벌지만 예를 들어서 연 이자가 뭐 30%씩 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다 마찬가지죠. 현금 창출력인데 이런 5가지 정도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이걸 갖고 한 학기 내내 투자론에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네. 투자론이라는 게 딱 별게 아니라 이 5가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 네네. 그 초이스 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사실 저도 약간 엮여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이 choicestak.co.kr이라는 데 들어가서 회원가입은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네네. 들어가면 그 종목 검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종목 검색에 들어가면 애플 같은 게 있고 종목 진단 이렇게 좀 여기 딱 나옵니다. 자기 네네.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 매력이 100점 만점에 무슨 78점이고 전체 250에서 상위 4% 들어가 있고 뭐 미래 성장성 이건 자기네 기준입니다. 자기네 기준. 네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요걸 갖고 각자 내가 미래 성장성 요걸 갖고 했더니 정확하더라 하는 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 박사는 이 중에 하나를 건드려 갖고 투자를 박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맞다 틀릴 거 없어요. 각자의 기준들이 다 있고 네. 원칙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 그림이 예를 들어 보면 미래 성장세율 몇 프로 해서 책으로 주는 거 0.1%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네네. 상위 몇 %에 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상위 4%고 미국식으로 보면 퍼센타일이기 때문에 96%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등수되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나 서양에서는 등수를 그냥 99.5 하면 최고로 높은 애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위 몇 프로 따지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상위 반. 1%. 예. 근데 상위 4%에 들어간다 이 애플이 그런 5가지 항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재무적으로 안정적 있는 건지 뭘 딱 요거 보시면 돼요. 네네. 이게 상대 평가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다 저기 가서 그 모바일에서도 회원만 가입하시면 네이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무 안전성이 뭐 여기서 보면은 뭐 4등이다. 그리고 다른 기업을 내가 좀 이렇게 또 관심 있는 기업을 봤더니 이게 재무 안전성이 뭐 4.5등이다. 네. 둘 기업 가운데 4.5등이 더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나오면 4%로 나왔다거나 4.5% 4%가 더 높이 있는 겁니다. 100분율을 본 거기 네네. 때문에 이건 한 6, 7천 기업 중에서 애플이 모든 항목을 계산할 때 상위 4%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특히 사업 독점률이 0.02%잖아요. 네네. 아하.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은 약간 얘네가 좀 처지게 나오는데 네. 수익성도 엄청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할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 그 종목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이스 스탁이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적자 배수나 뭐 신규 상장한 것들은 점수가 형편없게 나와요. 그렇겠네요. 할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건 재무 데이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그 기준들에 부합하는 네. 2022년도 유망주 얘기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디즈니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디즈니 이제 작년에 했을 때 마이너스 11%인가 났어요. 네네, 맞아요. 하여튼 저는 똑같아요.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게 바로 전 디즈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2021년에 보더라도 결국은 다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거가 뭐냐면 지금은 딱 그런 거죠. 여전히 방송국 자체는 별로 재미없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네. 가장 진짜 허무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만 가면 안 가볼 수 없고 애들만 있으면 디즈니랜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상해를 가건 파리를 가건 어디를 가건 도쿄를 가건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정말 돈 먹는 하마죠. 계속 돈을 빨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캐시플로우인데 그런 게 진짜 재미없었던 거 여전히 하는 거죠. 디즈니 파크가 지금 보니까 6개 있네요. 6개. 네, 다 맞는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6개가 있는 것이 지금 여기가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 그림은 저거잖아요. 크루즈. 크루즈. 저 이거 직접 실물을 봤거든요. 네네. 그거에서 여기 보면 저 사람들 보면 애들 엄청 내리죠 그때 보면. 네. 왜냐면 그 여행지에 갈 때마다 뭐 1박 2일 정도씩 스탑 하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애들 엄청 나오죠. 그 바깥에까지 이 디즈니 캐릭터를 나와서 잘 갔다 이거 옵션 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엄청 화려하죠, 화려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못 가잖아요. 네네. 특히 이거 지금 여러분 가시겠어요? 지금 얘네들은 자기네 규정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패스 하는데 네. 지금 유럽에서 뭐 돈 낮은 데 해갖고 난리 나고 있는데 지금 디즈니 지금 크루즈 타임이 5세거든요. 네. 5세부터 안 맞으면 안 태워요. 아하. 그러니까 가겠냐고 지금. 못 가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순간 어느 순간 확 터지겠죠. 부모님이 애들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디즈니를 애를 놓고 가면 뭐야 어떻게 저는 이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 때문에 올해 엄청 저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네. 디즈니 유유 비자 유유하는데 디즈니 제가 어쩌라고 이거.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백신이 나오더라도 계속 변이가 나올 줄 알았나? 네,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모르죠. 내년에도 모르다. 언젠가 이게 사람들이 다 느낌 같은 느낌을 알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다 디즈니의 예약권을 살 때, 예약을 살 때.
그때가 타이밍이죠. 이 그림은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개만 처음에 몇 개만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가 투자 매력도가 65%로 나와 있고요. 65 이렇게 나와 있고요. 65점 그리고 상위 18%로 나와 있네요. 근데 수익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요. 수익성이 지금 떨어져 갖고 작년에 아직까지 배당을 회복 안 했죠, 지금. 네네. 배당 안 주고 있잖아요. 특히 디즈니랜드 6개월에 한 번 배당 주는데 작년에 배당 안 주고 올해도 배당 안 줄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얘기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 되면 배당도 많이 회복시켜 주겠죠. 그래서 내년에 언젠지 모르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고 다만 이걸 갖고 많은 분들이 자꾸 디즈니랜드 플러스를 얘기하는데 플러스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보면. 플러스의 요인은 작년과 올해로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내년에는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주가가 전 올라갈 떨어지는 없을 거고 내년에는 리오프닝이다. 네네. 오. 그래서 디즈니 한번 여전히 내년에도 관심주를 놓겠고요. 월트 디즈니에 대한 T블랭크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그냥 깔끔하게 9점을 주겠습니다. 이야, 9점. 네. 디즈니 주주로서 좀 희망이 되는 그러시구나. 맞다. 분석이었습니다. 아주 요새 표정이 안 좋았나? 월가워즈. 두 번째는 뭐 이번에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늘 얘기하는 가장 편한 주식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그리고 비자를 얘기하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이 되겠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말하면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많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를 갖고 있죠. 있고 네. 서피스를 갖고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피스를 거의 잘 안 쓰고 일부 네. 대학생들은 정도 쓰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대학생들을 쓰는 거 보면 제일 많은 게 역시 맥북 이런 걸 많이 네네. 쓰고 네. 한 20% 정도는 서피스를 많이 쓰죠. 또 서피스가 더 편하다고 좋다라고 그래요? 가격적으로 약간 그 맥보다 좀 싼 맥북보다 조금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활용도가 훨씬 또 왜냐하면 오피스 이런 거가 다 그냥 깔려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선호도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걸 쓰는데 가볍더라고요. 네. 근데 전 요번에 살 때 그 서피스를 사러 그러는데 저한테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겠고요. 1975년 빌 게이츠가 창업했고요. 2014년 이후 현재 CEO 사티아 나델라가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한 거가 소위 구독 경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의 최고의 히트는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독 경제가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잖아요. 네네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넷플릭스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으로 많이 바뀐 대표적인 주자가 되겠고요. 구독에 대한 서비스를 시장에 들어오면서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죠. 그러니까 이게 큰 역할을 한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성장의 큰 분야는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가장 큰 거 역시 애저 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지금 AWS에서 2위를 가고 있겠고요. 오피스 365 그리고 OS 기본 거기에 모든 게 가 있죠. 거기다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다 네네. 게임도 이제 구독하는 거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독 경제의 최강자이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전혀 걱정이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큰 또 한 축이 지금 공급망 이슈잖아요. 네. 네네. 클라우드를 증설을 못 해갖고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가 공급이 안 될 수는 예. 없으니까. 네. 그리고 있죠. 엑스박스가 이번에 풍기되니까 그쵸. 엑스박스 같은 게 있고 서피스 같은 거 있지만 대부분은 공급망 이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죠. 그러니까요. 이게 있고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라 그러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결정력.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오피스 365, 마이크 365도 올해 올린 거로 알고 있고 내년에 지금 비즈니스 오피스 365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간으로 낼까 월간 낼 때 할 때 월간으로 내지 말고 연간으로 계약. 네네, 이런 네. 한마디로 보면 20%가 저렴하다고 막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쵸. 딱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주가는 뭐 계속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그 경쟁률을 5가지를 보면 네. 애플보다 더 높죠. 애플 92점이 되겠고요. 전체 11위, 상위 와우. 0.18%.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 되겠죠. 동종 업종의 1위, 동종 업종에서는 0. 하여튼 뭐 최고의 회사죠. 최고의 회사. 네네. 우와. 이거는 또 다른 것과 달리 배당도 올려주고 있잖아요. 네. 13년째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올려주고 주가도 좋고 여러분들 다 쓰고 있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뭐 올라가면 고맙고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죠. 네. 떨어진다고 유의할 사람은 있으면 너 주식하면 안 되죠. 10점 만점에 얘네들도 9점을 받고 있네요. 우연히. 네. 10점 만점에 9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월가 투자 의견도 좋은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 다음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 은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영기업이 아니라 국영은행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말 안 하면 다 몰라요. 연준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연준이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네. 이름이에요. 이름.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두 번째 규모의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큰 쉽게 해서 상업은행이 되겠고요. 상업 뭐 메리츠 합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상업은행의 성격이 있고 네네. 그 위에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하는 일은 그 이제 홈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우리나라 뭐 하나은행, 네네. 그리고 KB은행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 어카운트도 하고 여기서 모바일로도 하고 다 하고 계좌도 만들고 은행 이자 대출도 일으키고 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럼 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거. 그럼 도대체 그다음에 이제 기본인데요. 은행이 돈을 버는 거는 뭐야? 결국은 수수료도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자 받는 거잖아요. 네. 맨날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 은행에 이자 내가 예금 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 네네. 요즘 보면 모기지가 우리나라 5%막 넘나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데 결국 퍼센트 차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이 돈을 버는데 그쵸. 항상 예금 금리는 늦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빨리 올라가는 게 네. 전 세계의 상례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한국과 미국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은행을 안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은행이 워낙 D인 거야. 맞아요. 네. 근데 한국 은행과 미국 은행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요즘은 안 한다고 안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과거에 보면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큰 사고가 터지는데 항상 보면 핵심에서 벗어난 거죠. 뭐냐면 미국은 은행이 됐건 기업이 됐건 간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네네. 노린 게 이유였는데요. 항상 과거 우리나라 일부 은행 큰 사건들은 주주 이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높은 사람들 네네. 정부의 차원에서 큰 뭐 프로젝트 거기 따서 말도 안 되는 걸 막 계속 대출해주고 나중에 무너지고 정부 공적 자금 들어가고 걔도 손해보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꽝이에요. 와우. 저도 한국에서는 은행주를 산 적이 없어요. 맞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하도 이미지가 안 좋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없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죠. 리만 사태 때 무너졌지만 그것도 자기네가 과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나라에서 하라는 적 없어요. 아, 그쵸. 그렇잖아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미국은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물론 두 차례 올라갈지 세 차례 올라갈지 한 차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은행주의 호재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은행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은행이라는 거가 성장성이 크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오히려 성장성은 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파이 같은 애들 스퀘어 같이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의 잠식하자는 자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성장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다른 항목들은 이 회사가 갑자기 이상하게 정치를 차리 이상하게 헷가닥하지 않는 한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네. 안정적인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은행 업종은 저는 여러분들 갖고 하시는 게 맞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은행을 한번 바꾸는 게 큰 네.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은행을 바꾸는 계기는 직장을 바꿨을 때, 그렇죠. 그 직장의 월급 통장이 달라졌을 때 아니면 안 바꾸고 내지는 갑자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엄청 싸게 해준대. 그거 아니면 거의 안 바꾸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도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소비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맞아요. 아무리 그 막 핀테크들이 치고 올라오는 건 당연히 그거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뭐 갑자기 훅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에서 네. 제일 큰 상업은행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방송 보시는 네.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보면 주거은행이 어디냐고 미국에서 물어보면 네. 대부분 정해져 있죠.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하. 웰스파고 이렇게. 네, 일부, 맞아요. 일부 요즘은 이제 TD 쓰시는 분이 16개 주에 있기 때문에 네네. TD가 워낙 공격적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TD를 쓰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하. 웰스파고 그리고 CT도 좀 있지만 CT가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기 네네.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2 할 겁니다. 지금. 아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가 엄청나게 뭐 그 점수가 높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10점 만점에 지금 6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은행 업종을 없으신 분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시던 아니면 XRF 같은 ETF를 하시건 간에 중요한 건
있어야 된다. 아, 금융은 꼭 분산을 네. 위해서라도. 네. 작년에는 제가 금융이랑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올해는 내년엔 뭐 에너지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금융을 꼭 있어야겠다. 아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금융업종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네네. 소개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또 다른 빅테크 알파벳을 가져왔습니다. 알파벳은 하는 일도 역시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뭐 구글도 하고 있고 여기서 무슨 기계도 만들고 네. 뭐 게임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얘기만 집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할 때 어디서 찾아요? 궁금할 때요? 저는 구글이죠. 네, 구글이죠. 저도 구글. 구글인데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죠. 유튜브. 뉴스도 요즘에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처음 그 인터넷 같은 게 나왔을 때 보면 녹색창에서 다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식 검색에 떠갖고 네이버에서 한 거잖아요. 네. 요즘은 책이건 사전이건 선생님이건 부모건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유튜브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네, 맞아요. 집에 김장해요? 저희는 2주 전에 했어요. 어머님 하셨어요? 네네. 김치 잘 담으세요? 너무 맛있죠. 딸 넣어서 자세가 나오네. 와. 근데 요리 좀 해요? 저요? 네. 저는 엄마 닮아서 하면 잘해요. 근데 요리 어떻게 하는지 레시피를 어떻게 찾아요? 레시피는 유튜브. 그런 거죠. 이거 딱. 이제 왜냐면 예전에 뭐 그러니까 딱 나오네. 친정 엄마한테 물어봤던 뭐 김치 담그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 한 15년 전에 다 네이버에서 찾았거든요. 네네네. 네이버 블로그 했었는데 맞아요. 블로그 다 죽었죠. 네. 요즘 보면 해보세요. 김치 잘 담그는 법 하면 순간적으로 0.1초에 13만 건 나올 거래요. 쭉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다 요즘은 유 선생님, 갓 선생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의 스트리밍 선호가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1위고요. 유튜브가 2위고 국내에서도 사용 시간이 당연히 길겠죠. 앱 사용 시간 1위고요. 뉴스도 다 여기서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1인 미디어라는 거가 뉴스가 수많은 뉴스가 네이버나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거기는 편향된 것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만드는 거 보는 거죠. 자기만의 세상에 다 갇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좌냐 우냐 뭐 민주당이냐 뭐 공화당이냐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다들 맞아요. 달리고 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맞아요. 자기네 세상에 다 맞는 줄 알죠. 그게 다 뭐 단점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튜브에서 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사실 이런 알파벳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성장하느냐? 이게 보시면 전 세계가 고르게 성장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딱 찾아보면. 네네. 이게 보시면 미국이 39%가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이에요. 이번 분기요. 네. 북미 있죠. 북미. 네. 북미 말고 남미요. 56%가 늘어났고요. EMEA는 유럽이라든가 미드리스트거든요. 네. 거기가 또 42% 늘어났고 아시아 퍼시픽이어가 38% 늘어났어요. 일본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모든 분야가 또 고르게 성장하는 그림이에요. 구글이 됐건 다른 것이 됐건 뭐 광고가 됐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가장 큰 광고 시장인데 광고 시장은 압도적인 1위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많이 하지만 네네.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이버를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알죠. 교포들도 보면 네이버 광고 붙죠. 라인 정도 알겠네요. 라인 정도. 네. 그렇지만 결국은 보면 구글 애드버드 그 광고 시장의 매출 자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분기별로도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더라도 어디서 하겠습니까 지금?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해야죠. 유튜브에서 해야죠. 유튜브에서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건너뛰기 하는 광고가 있고 끝까지 무조건 보게 하는 광고가 있죠. 네, 뭐가 맞아요. 비싸겠어요? 끝까지 보게 하는 거. 차이잖아요, 네. 네? 끝까지 보게 하는 거. 네, 그게 돈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일 시작할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 싫은 사람은 또 프리미엄을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또 한 달에 돈 내죠? 네, 9불 또 돈을 내잖아요. 하다 보면 가족끼리 하니까 혼자 쓰는 거 있고 계정에 5개인가 4개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3불 더 내고 5불 더 내도 야 그거 하지 뭐 가족들 다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 내줄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네. 무서운 기업인입니다. 저는 근데 구글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네네. 중국 없이 이렇게 큰 기업. 맞아. 중국 없이 이렇게 큰 기업이 사실 전 세계에 없거든요. 네. 그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 애플조차도 중국의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구글은 중국 없이 이렇게 큰 기업.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전체에서 11등을 하고 있네요. 와우. 상위 0.18% 이렇게 있고요. 뭐 미래성장성 등등등등해서 또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래성장성만 12.02% 상위고요. 나머지는 다 0.02%예요. 엄청나네요. 네, 정말.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회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제 지금 딱 2조 달러에 못 미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조 달러도 돌파할 기세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송출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주 따라 넘어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10점 만점을 찾아봤더니 팀 랭크에서 0점 만점 10이네요. 10. 아,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와. 오늘은 이렇게 10종목 중에서 오늘은 네 개 어떤 종목. 원칙을 정했다는 것과 종목 4개까지 일단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6개 플러스 하나 해서 7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시리즈로 나눠서 진행되는 영스타의 2022년도 투자 유망 종목 오늘 2탄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7가지 종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